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금요일, 미국 주식은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와 S&P는 상승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오늘도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최근 강한 조정 바람이 불고 있던 시장에 한 줄기 희망은 남겨두었습니다. 다우와 S&P가 오르고 나스닥만 내린 것은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하겠다기보다는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있을 소비자 물가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나오는 거 여하에 따라서는 얕은 조정으로 끝낼 의향도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나스닥은 1월에 10% 넘게 오르면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1월 월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급등했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또한 현재 시장은 어찌되었건 물가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 오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리스크를 덜어내는 종목은 위험 자산들이죠. 따라서 나스닥이 다우와 S&P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금리 예측치의 상승도 상대적으로 나스닥에게 더 불리합니다. 최종 금리 예측치는 드디어 5.25%와 5.5%가 박빙의 상태까지 왔습니다. 올해 중반 기준으로 이제 5.25% 예측치와 5.5%의 예측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아진 금리 예측치만큼 채권 수익률도 상승했고요. 이 상황은 나스닥에게 치명적이죠. 금리가 높아져 유동성이 줄어들면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가치주보다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하고 있는 성장주가 더 큰 피해를 받습니다. 또한 채권 수익률이 높아져 할인율이 증가하면 미래 가치가 저평가되는데 미래 가치가 저평가될 때 더 피해를 받는 것은 당연히 가치주보다 성장주겠죠. 가치주는 회사로 치면 정년을 몇 년 안 남겨둔 부장님 같은 존재고 성장주는 신입사원이나 주임급 정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미래 가치가 저평가된다면 정년이 코앞인 부장님과 앞날이 창창한 신입사원 중 누가 더 피해를 볼까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스닥은 현재 다우 S&P 대비해서 조정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나스닥과 역주행을 했던 테슬라가 오랜만에 나스닥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것도 앞에서 살펴본 나스닥이 다우 S&P 대비해서 더 하락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테슬라는 최근 다른 종목 대비 상승폭이 컸죠.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미래 성장성을 더 많이 담보로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금리 예측치가 오르고 미래 가치가 저평가되면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타격도 더 큽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테슬라는 단기 급등 이후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단기적 고점 신호가 나왔죠. 트레이더들은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제 대규모 리스크 오프 매도 물량이 나왔겠죠. 그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 투자자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시장 상황과 트레이더들의 활발한 활동에 의해 발생한 가격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부차적인 가격 변동은 장기 투자자라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최근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수요 감소 의혹이 점차 사라지고 있죠. 둘째로 일론 머스크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빈도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노이즈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었던 미국의 세제 혜택 관련 정책이 명확해지면서 모델 Y 전 옵션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넷째로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대기 기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모델은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의 가격은 조정을 받는 와중에 오히려 가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커지면서 안전마진은 더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결과적으로 조정의 한 주가 되었습니다. 다우는 주간으로 0.2% 하락하며 확실히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방어력이 좋은 것은 가치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요. S&P는 1.1% 하락하며 평이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2.4%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만 나스닥의 경우
하방 추세선 거의 근처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주 강한 고용 지표와 3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미스가 나온 순간에 이미 이번 주의 조정은 예고가 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2.4% 정도의 조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약한 수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것은 영상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지금 다음 주 CPI 발표를 기다리며 중립 기어를 넣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시장이 대기 모드가 아니라 완전히 조정 모드로 들어갔다면 이번 주 나스닥은 2.4% 하락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은 다음 주 물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약한 조정으로 끝이 난 것이죠.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소비자 물가의 발표는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출발선에 서서 CPI 신호만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 결과에 따라 저단 모드로 간 보면서 천천히 출발을 하든 바로 고단으로 넘어가 다시 전력으로 달리든 아니면 아예 후진기어 넣고 다시 뒤로 돌아가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전체 CPI는 지난달 6.5%에서 0.3% 하락한 6.2%, 근원 CPI는 지난달 5.7%에서 0.2% 하락한 5.5%입니다. 이번 달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가도 거의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고용지표에서 이미 확인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상품 물가가 에너지와 서비스의 물가 정체를 극복할 만큼 떨어졌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렵겠죠. 결국은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의 하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통합 수치상으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만족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통합 수치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의 중요성이 더 커질 예정인데요. 특히 시장은 서비스 물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지난달보다 높아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고용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을 감안했을 때 서비스 물가가 높아졌다면 결국 상품 가격 하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CPI가 이번 달은 내렸어도 다음 달부터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앞서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CPI가 발표되고도 시장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가격 변동은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바로 다음 날 소비자 물가 발표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말 동안 시장 걱정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 한 주의 피로 싹 잊을 만큼 즐거운 휴식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한 주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